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와 본머스가 4대4 진짜 미친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저는 오늘 경기에서 맨유가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희망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오늘 맨유는 쇼, 헤븐, 요로 라인을 다시 한번 가동했고요. 마운트, 쿠냐, 은베모의 3톱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맨유는 이번 경기로 인해서 리그 6위, 4위와 승점 2점 차였고요. 여전히 4위권 싸움 가능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럼 경기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선수 요즘 상당히 칭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바로 메이슨 마운트입니다. 정말 보물 같은 선수고요. 특히 없을 때 좀 티가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선수입니다. 공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정말 많은 선수라고 느껴지는데 공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운트가 움직이면서 다른 선수들이 따라가고 그때 동료한테 공간이 생기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역습 상황에서 희생적으로 많이 뛰어주는 선수가 있어야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압박 능력도 좋죠. 마운트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축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완전히 제대로 압박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컨볼이나 떨어진 볼에 대한 경합 능력도 저는 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지고 있는 피지컬에 비해서 좋은 편이고 첼시 시절보다는 어쨌든 벌크업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운트처럼 이렇게 희생적으로 많이 뛰는 선수가 있기에 다른 선수들이 그 공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쿠냐라든지 은베모 이런 선수들을 제대로 풀가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운트 같은 선수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어쨌든 요즘 마운트 맨유에서 완전히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 완전히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경기는 맨유가 2대3 상황에서 경기를 4대3으로 만들었다가 4대4가 된 거거든요. 근데 2대3 상황에서 옛날에 막 분위기 안 좋은 맨유였다면 저는 따라잡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오늘 맨유는 경기가 지고 있음에도 뭔가 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팀의 분위기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위닝 멘탈리티 같은 게 살아있다고 느꼈고요. 지고 있어도 포기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득점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한시라도 한 발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팬들은 원하지 않을까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모림의 교체 전술도 저는 한몫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공격적인 포백 전환 이거는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아모림이 그동안은 공격적인 수를 가져가더라도 똑같은 3-4-3 포메이션에서 맥과이어만 위쪽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포백 형태로 가면서 4-4-2 내지는 4-2-2-2 형태로 갔습니다. 근데 물론 이 포백이 완전히 좋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급조를 한 거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는 맞지 않은 상태로 플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수비적인 단점들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건 아모림이 이런 식으로 고집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3백, 4백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모림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게 저는 아주 큰 부분이라고 느껴지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과를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림은 이런 식의 경기 중 변형 4백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맨유한테 희망적으로 느끼는 포인트가 이런 멘탈이 살아있다는 거 이거는 앞으로 시즌을 치르는데 정말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혼란을 유도하는 맨유의 공격진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맨유 공격진들이 공격할 때 속공뿐만 아니라 지공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줘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도 마운트가 사실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내려오면서 오른쪽까지 쭉 빠져주다 보니까 마운트 쪽에 2명의 센터백이 쏠려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쿠냐가 다시 빈 공간 쪽으로 쑥 바깥으로 나와줍니다. 그리고 공을 받고 쿠냐는 바로 슈팅. 물론 이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 마운트가 움직여준 걸 제대로 또 써먹었다는 게 좋은 요소죠. 이렇게 마운트처럼 희생하는 선수가 있더라도 저렇게 해서 공간 만들어 주더라도 저거 안 써먹으면 사실 마운트의 움직임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또 이용할 줄 아는 축구 지능을 쿠냐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플러스라고 볼 수 있고요. 브루노, 마운트, 쿠냐 이 선수들이 공격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저는 이런 공격 과정이 맨유한테 상당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공간이 있을 때 맨유입니다. 공간이 있을 때 맨유는 상당히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공격 과정이 아주 다채롭고 자유롭습니다.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건 공격 과정 시에 패스기를 제공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패스길이 없는데 패스를 달라고 하면 패스를 달라고 한 선수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이 일단 움직일 공간이나 침투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패스를 요청했을 때 패스가 안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맨유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간다는 게 아주 플러스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은베모가 왼쪽으로 가 있고 쿠냐가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를 바꿔가면서 플레이하는 게 또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뭐 역습할 때 내가 지금 받고 가야 되는 위치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여기서 공 받으면 느려지니까 아예 그냥 앞만 보고 뛰어서 그냥 공간 쪽에 미리 도착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맨유 공격수들의 판단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역습이 시원시원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공격진의 모든 선수가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쿠냐도 그렇고 브루노도 그렇고 아마드도 테나우 때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운트 역시 뭐 메잘라 자리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 당연히 있죠. 은베모가 굳이 따지면 조금 더 피니셔에 가까운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서로가 플레이메이킹이 되다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비기더라도 확실히 보는 맛을 선사하고 있는 맨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본머스가 오늘 경기도 역시 전방 압박으로 템포를 많이 올렸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 본머스 선수들의 체력이 괜찮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타이트한 압박을 가져갔고, 이런 압박 베이스의 축구는 일단 한 팀이 시작하게 되면 경기 템포가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본머스가 압박하고 맨유가 그걸 풀어나오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하죠. 첫 번째, 본머스가 압박을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공을 뺏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공격하다 보니까 템포 높아지죠. 그리고 맨유는 뺏기면 수비가 쫙 내려와야 되니까 템포가 높아지고, 반면에 맨유가 탈압박에 성공해도 템포는 올라갑니다. 성공하고 나서 본머스는 뒤쪽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맨유는 바로 역습을 갈 것이고, 그 상황에서 본머스 수비 숫자가 쫙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템포가 여전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방 압박을 한 팀이 걸다 보면 이런 식으로 템포가 높아지는 게임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양상도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양 선수들이 중원이나 수비 지역에서 공을 뺏기 위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뺏고 나서는 쉬지 않고 바로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양 팀 다 전반전 그리고 뭐 후반전 초반 중반까지는 서로 체력을 엄청나게 많이 소모하는 느낌의 축구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체력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 축구는 체력 싸움이 맞긴 한데 이런 게임은 더더욱 중요해지죠. 그래서 야, 너 버틸 수 있어? 우리 끝까지 한번 맞불 놔볼까? 뭐 이런 느낌의 축구였고, 이런 축구는 사실 보는 사람한테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판까지 체력이 유지되는 팀이 승자였는데, 사실 맨유가 잘 유지해서 4대3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본머스의 체력이 따라잡을 만큼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골, 맨유가 4골을 먹혔는데 첫 번째 골은 일단 실수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고요. 루크쇼와 마운트 이렇게 있었는데 마운트는 압박 상황에서 일단 뺏기지 말자고 바로 뒤쪽에 있는 루크쇼한테 패스를 하는데, 루크쇼와 거리가 너무 가깝고 루크쇼는 몸의 방향이 앞으로 가 있다가 공을 받다 보니까 터치가 길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왔고요. 두 번째 골은 롱볼 이후에 수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다 보니까 초반에 집중력이 부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골은 달로의 패스 선택이 조금 아쉬웠고 브루노의 퍼스트 터치가 미스가 되면서 프리킥 허용했고, 뭐 상대가 프리킥을 잘 차기도 했죠. 네 번째 골은 본머스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압박 들어갔는데 스콧이 잘 벗어났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터치 하나하나가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터치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스 하나도 없어서 네 번째 골은 뭐 맨유 수비도 있겠지만 본머스가 잘한 것도 저는 충분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맨유가 실점을 막으려고 했으면 저는 첫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은 맨유의 힘으로 좀 막아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단 경기 총평을 하자면 저는 맨유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요. 이번 경기는 경기력 자체가 많이 성장한 게 느껴졌고요. 마운트의 정상 복귀가 상당히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이 마운트가 아모림볼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진짜 핵심 선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 개인의 실수만 통제할 수 있다면 승점 3점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경기력이었습니다. 물론 실수 없는 게임하기 정말 힘들죠. 이길 경기를 맨유가 자꾸 수비 실수로 승점 못 챙기고 있어서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맨유가 확실히 득점력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은 38경기 44골이었거든요. 경기당 한 골 조금 넘게 득점을 한 거죠. 근데 이번 시즌은 16경기 30골이에요. 맨시티에 이어서 리그 득점 2위고요. 거의 한 경기당 2골 정도로 득점을 하고 있어서 이거 실점만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맨유가 화끈한 공격 축구로 또 순위를 잘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비기긴 했지만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 맨유 팬분들께서도 희망을 느낄 만한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